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빔 프로젝터 리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트윙거의 H6입니다. 모델명이 H6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바 있었던 H5의 후속작인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닙니다. H5와 H6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 라인의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터는 트윙거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트윙거. 이 리뷰는 한국에서 최초 리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윙거 H6의 스펙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인데요. 해상도는 Full HD입니다. 1920-1080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원 LCD 방식인데 들어있는 LCD의 크기는 4.5인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밝기는 6000 루멘입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5000대 1이네요. 그리고 포커스는 전자식 포커스 조정 방식입니다. 와, 저 처음 봤어요. 네, 이런 20만원대 원 LCD 프로젝터에서 전자식 포커스를 쓰고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이 꽤나 준수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놀랐어요. 자, 다음에 키스톤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40도고요. 4점식 키스톤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수직 키스톤은 또 오토 키스톤입니다. 이것도 원 LCD 방식에서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5W짜리가 2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HDMI 포트는 1개예요. 버전은 2.0입니다. USB 포트도 A-타입 포트 2.0 버전이 1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부에 다른 셋탑박스 없이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OTT 등을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OS는 안드로이드 9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안드로이드 TV9이 아니고 안드로이드 9입니다. 이것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SoC 시스템 온 칩은 콜텍스 A53 칩이 4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는 되는데 밴드가 2.4GHz만 되네요. 5GHz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되는데 버전은 4.2 버전이고요. 사이즈는 125, 185, 210입니다. 잠깐만. 높이가 높다? 형태가 조금 독특한가 보지? 예, 그렇습니다. H6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이라는 얘기는 세로로 길쭉하게 생긴 프로젝터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게는 1.85kg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뭐랑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올해 상반기 최고의 프로젝트다 라고 칭찬을 했었던 트윙거 T10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10도 T10A가 있고 T10W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OS를 포함하고 있는 T10W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동일하게 Full HD이고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게 원 LCD 4.5인치입니다. 그리고 밝기는 T10W가 더 높군요. 7200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암비도 T10W는 8000대 1 좀 더 높군요. 그런데 포커스의 경우에는 T10W는 매뉴얼 방식이죠. 수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키스톤도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4점식 키스톤인데 여기에는 오토 키스톤 기능은 없습니다. 스피커도 동일하게 5W짜리 2개 들어있고요. HDMI 포트도 2.0 버전이 1개 들어있습니다. USB 포트 같은 경우에는 타입 A 포트 2.0 버전이 2개가 들어있군요. 그런 면에서 T10W가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OS나 SoC는 동일합니다. 안드로이드 9 그리고 콜텍스 A53이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T10W는 2.4GHz와 5GHz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밴드입니다. 블루투스는 4.2 버전 들어있고요. 크기는 이렇고 무게도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전반적인 성능의 장단점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 표시한 대로 파란 폰트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그리고 빨간 폰트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성을 유념을 하셔서 자신의 니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올 때 좀 여기저기서 많이 굴렀나 봅니다. 박스의 모서리가 좀 많이 찌그러져 있군요.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본체가 보이고요. 옆에 따로 액세서리들이 모여 있군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이 이쁘네요. 하얀색. 좋습니다. 디자인 좋아요. 다음에는 전원인데 보통은 교류 직류 변환 장치가 프로젝터 내에 내장된 것이 보통인데 H6의 경우에는 어댑터의 형태로 밖에 빠져 있군요. 전원 표시를 보니까 19V 4.74A군요. 총 입력 전원은 90W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꼭 이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19V 90W를 지원할 수 있는 파워뱅크가 있다면 굳이 전원이 없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원선이 있고요. 전원선의 길이는 1m예요.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어댑터가 달려있는 그 연결선이 또 1.2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꽂아보면 전체 전원선의 길이는 2.2m가 돼요. 충분히 길죠. 이런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플러그는 한국형 플러그가 아니고 EU형 플러그이군요. 그래서 살짝 아쉬움도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매뉴얼 없는데? 라고 했더니 저한테 시제품을 보내느라고 깜빡 잊고 빼놓고 보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매뉴얼 있어야겠죠. 그리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 흔한 AV 잭도 없고요. 보통 끼워주는 HDMI 케이블도 없습니다. 요게 구성의 다예요.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시죠. H6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H6는 타워형이라고 했죠. 세로로 길쭉하게 생긴 프로젝터입니다. 타워형 프로젝터는 제가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좋아요. 디자인적으로 아주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플랫형과 타워형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플랫형이라고 하면 가로로 길쭉한 일반적인 모양의 프로젝터를 말하는 것이고, 타워형은 세로로 길쭉한 프로젝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육면체 비스무리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따로 큐브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군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M21이나 아니면 Q9이나 이런 것들은 플랫형이 되겠고, T10 같은 경우에는 큐브형에 가깝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는 H6가 타워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플랫형이 우수하죠. 왜? 바닥에 딱 올려놓았을 적에 가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해 놓더라도 쓰러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타워형은 안정성이 떨어지죠. 세로로 길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는 플랫형보다는 타워형이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로로 길기 때문에 얇잖아요. 그래서 어디 틈새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도 끼워 넣기 좋고요. 또 보통 타워형의 경우에는 프로젝터의 중앙에 렌즈가 달려있죠. 그런데 플랫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렌즈가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그 렌즈의 위치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좀 애를 먹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간 활용성은 타워형이 좀 더 낫겠다라는 이런 장단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부분별로 한번 외관을 살펴보죠. 요건 전면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먼저 렌즈가 보이고요. 그리고 IR 센서, 적외선 센서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데 요거는 배기구예요. 뜨거운 바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옆면인데요. 천으로 덮여 있어요. 천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여기에 그러면 스피커가 있는 건가? 아닙니다. 옆에 스피커 없습니다. 그냥 천으로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안은 그냥 다 플라스틱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은 뒷면인데요. 뒷면에는 맨 왼쪽에는 파워 포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USB A 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HDMI 포트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아웃, 즉 3.5mm 오디오 잭을 꽂을 수 있는 오디오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AV 인 포트, 컴포짓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AV 인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이 육각형으로 생긴 구멍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5W짜리 스피커가 나란히 서 있군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 송송 뚫린 구멍은 흡기구입니다. 즉 바람이 뒤에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왼쪽 옆면도 천으로 둘러싸였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 위에 천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파워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삼각대에 연결할 수 있는 6mm 호일이 있군요. 그 외에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라벨이 붙어 있는데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모델명에 H6 노 배터리 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배터리 버전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배터리 버전도 따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에 배터리 버전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배터리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 구매가 가능한지 트윈거사 쪽에다 별도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외관의 다예요. 좀 이상한 거 없나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1LCD 방식의 프로젝터를 볼 적에 흔하게 보아왔었던 포커스링이나 아니면 키스톤 링이 없죠. 왜 없죠? 제가 스펙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포커스든 키스톤이든 모두 전자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링을 돌려서 맞출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깔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죠. 보통은 프로젝터의 높이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의 밑면에 높이 조절용 나사라든가 아니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막대기가 나오는 레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엔 그게 없죠. 그 얘기는 이 프로젝터 자체로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조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6mm 홀에다가 미니 삼각대라도 끼워야지만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리모컨은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하얀색이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것이 요 파랗게 생긴 요 마이크 모양이 있는데요. 방향키 바로 위에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마이크 구멍인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좀 원활치는 않더라고요. 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스마트 기능을 이용을 하려면 리모컨과 본체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리모컨은 적외선 리모컨인 거예요. 블루투스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의 전송이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버튼이 있어도 그 구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버튼은 안 보이는데 요 홈 버튼 바로 오른쪽에 F 플러스 F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요게 바로 전자식으로 포커스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트윈거 H6의 아쉬운 점을 먼저 좀 말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높이 조절이 좀 불편하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즉 미니 삼각대 같은 것들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프로젝터 자체에서는 프로젝터의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크린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S가 안드로이드 TV OS가 아니고 그냥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OS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S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좀 사용성이 이렇게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OTT를 연결을 했을 때에 스마트폰 OS는 터치를 기반으로 하는 OS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치 방식과 리모컨 방식에서 오는 사용성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와이파이가 2.4GHz 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거실에서 와이파이가 뻥뻥 잘 터지는 데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2.4기가보다는 5GHz대 연결하는 것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USB 포트나 HDMI 포트가 하나씩밖에 없다는 것이 또 못내 아쉽습니다. 특히 H6를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적에 리모컨으로 동작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무선 마우스 같은 것을 달아서 쓰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무선 마우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USB 포트에다 동굴을 하나 꽂아 놓으면 더 이상 USB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조금 아쉽고 답답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HDMI 포트는 뭐 하나라고 하더라도 USB 포트는 하나 정도를 더 넣어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그가 EU 플러그라는 것이 또 못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한국형 플러그나 EU형 플러그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결정적으로 플러그의 굵기가 조금 다릅니다. 즉 EU형은 지름이 4mm이고 한국형은 지름이 4.8mm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콘센트에다가 EU형 플러그를 넣으면 살짝 헐거운 느낌이 나죠. 그러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접촉이 안 좋아서 전원이 가다가 끊길 수도 있고 또 덜그럭거리면서 스파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짝 끝을 좀 구부려 놨죠.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접지 기능이 있는 한국형 플러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장점은 뭔데? 장점은 첫 번째로 트렌디한 디자인이 아주 일품입니다. 깔끔하고요. 어디서나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링이나 키스톤 링 같은 그 번잡스러운 것들이 안 보이니까 외형이 아주 심플하게 생겼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자식 포커스 기능이 아주 편합니다. 사실 링을 돌려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체에 링이 달려있으면 바로 본체 옆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은 저 멀찍이 앞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게 초점이 제대로 맞은 건가 아닌 건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자식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바로 앞에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미세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또렷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키스톤 조절 기능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히 4점식 키스톤 말고도 아주 다양한 키스톤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못 맞출 화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스톤 조절에 있어서는 아주 발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스트 프리 스트럭처, 즉 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인데요. 보통 우리가 1LCD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먼지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LCD에 달라붙어서 밑에 뚜껑을 따가지고 면봉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붙은 먼지를 떼어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H5 소개를 드릴 적에 LCD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방법까지 보여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H6의 경우에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 광원 처리부가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밖에 먼지가 많아도 광원에서 LCD를 거쳐서 거울을 거쳐서 렌즈를 통해 빛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로 소음도 훨씬 낮아집니다. 왜? 그 소음이라는 것은 공간이 좀 넓으면 거기서 울려가지고 더 크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밀폐형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리가 울려서 증폭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협소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1LCD 방식의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소음이 확실히 저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소음이 저감이 되는지,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긴 파워 케이블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원에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장소에서도 충분히 프로젝터를 설치해 놓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전원선이 짧다 보면
콘센트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프로젝터의 위치를 잡는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H6는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어떠세요? 기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던 원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과 발전 그리고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라면 밝기가 6000 루멘이라서 보통 동급대에는 7000 루멘이 보통인 것 같던데 좀 많이 떨어진 것 아닐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트윙거 H6의 메뉴와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가 괜찮았다, H6 마음에 드는데 관심이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